녹화를 안 하고 있었네요. 자, 다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조인 데이터베이스 내에 여러 테이블에서 가져온 레코드를 조합하여 하나의 테이블로 표현을 해준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리고 조인은 보통 셀렉트 문과 함께 자주 사용된다 라고 적어놨는데 거의 100% 셀렉트 문에 쓴다고 보시면 돼요. 아닌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제가 조심스럽게 장담하건대 한 95% 이상은 셀렉트 절에서만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셀렉트 문에서 사용을 한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표준 SQL이라고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릴 때 DBMS의 종류, DB의 종류는 되게 다양한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들을 이제 각 DB, 각 DBMS마다 SQL 언어가 조금씩은 달라요. 기본적인 언어는 같아도 디테일하게 사용하는 부분에서 더 편의성을 위해서 각자가 이제 자기 특성에 맞게 내놓는 그런 언어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공통으로 묶어놓은 게 표준 SQL이라는 거예요. 이 표준 SQL이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저희가 사용했던 select, update, insert, delete 이런 것들이에요. 얘네들은 어떤 DBMS를 가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사용하는 함수들이나 이런 데에서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표준 SQL에서는 이제 레코드를 조합하는 방식, 데이터들을 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한다. 밑에 보시면 이너 조인,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 이 아우터 조인은 이 구분하는 거에 해당되지 않는 건데 제가 좀 이해를 좀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아우터 조인이 왜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저는 왜 이걸 따로 빼놨는지는 밑에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너 조인을 좀 볼게요. 이너 조인, 이 말 그대로 영어 단어 자체가 이너예요. 이너. 이너는 안에 들어있다 뭐 이런 느낌이죠. 네. 이너 조인은 실제로 그런 식으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자세하게 설명할 때 또 한번 짚을 거고요. 그 다음 레프트 조인, 레프트 왼쪽이죠. 말 그대로 왼쪽을 기준으로 조인을 할 거예요. 밑에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라이트, 레프트의 반대죠. 오른쪽. 이 둘은 아주 비슷한데 쳐다보는 방향이 다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우터는 이제 말 단어 자체만 보면 뭐 바깥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건 이제 실제로 밑에서 설명을 드릴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너 조인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SQL에서는 이제 이 이너 조인이라는 거를 이너를 생략하고 그냥 조인으로 쓰기도 해요. 이 조인과 이너 조인이 같은 의미예요. 실제로 구문을 SQL문을 작성을 할 때 이 이너 조인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이너를 생략하고 조인만 쓰셔도 MySQL은 이너 조인이라고 인식을 해줍니다. 근데 이건 MySQL에서예요. 다른 DBMS에서 또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너 조인을 쓰는 거를 습관화 드릴 거예요. 여러분과 저랑 뭐 같이 실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거나 예제를 다룰 때 저희는 다 이너 조인이라고 적어가면서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너 조인은 온절과 함께 사용되며 온절의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을 가져온다. 이 온절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셀렉트문을 작성을 할 때 where라는 조건을 주는 where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이 다음에 오는 조건을 주는 해빙이라고 하는 해빙절이 또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온 뒤에 조건을 줍니다. 근데 이 조건은 이제 where절이나 해빙절에서 사용했던 거랑은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이것도 실제로 예제를 다루면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 조인은 온절과 함께 사용된다. 그룹 바이에 저희가 집계함수의 그룹 바이가 세트였고 그룹 바이에 조건을 줄 때 해빙이 세트였죠. 이런 식으로 조인과 온은 세트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되고, 밑에 이제 실제로 쓰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놨어요.
자, 셀렉트 저희 항상 조회할 때 셀렉트 먼저 썼죠. 그 다음에 이 별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from 어디서? 첫 번째 테이블에서. 근데 이 테이블과 두 번째 테이블을 이너 조인 할 거다. 지금 SQL문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테이블에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두 번째 테이블과 이너 조인을 해서 이 데이터를 가져올 거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조인하는 조건으로는 온절 이렇게 조건을 줄 거다 라고 작성하는 게 조인의 기본 구문이에요. 조인은 항상 이런 형태로 이런 순서로 작성이 될 거고, 여기서 이제 뭐 서브 쿼리가 들어간다거나 하면서 형태가 다양해질 수 있어요. 네, 일단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되고, 위에서 이너 조인과 조인이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것도 한 줄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저희는 실제로 이 위에 있는 이너 조인이라는 문구를 직접 써가면서 습관화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다음, MySQL은 표준 SQL 방식과 다르게 MySQL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하나 더 있다.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이너 조인을 사용하는 구문의 순서 그리고 구문의 형태를 말씀을 드렸는데, MySQL에서는 이런 방식으로도 가능해요. 네. 보시면 select 조회할 거야 모든 데이터를 from 어디서? 첫 번째 테이블에서. 근데 저희가 여기서 이너 조인을 넣고 두 번째 테이블과 조인을 해줄 거야 라고 문구를 이어 나갔는데, 여기는 쉼표라는 게 하나 들어가고 두 번째 테이블 이름이 바로 나와요. 그리고 온절이 없죠. 지금 이 한 줄에는 어딜 봐도 온절이라는 게 없어요. 조인을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데 조인이라는 문구가 사용되지 않아서 온절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대신에 온절에 들어가야 될 조건을 웨어절에다가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게 좀 편해요. 사실 실무에서 많이 편한데, 이것도 MySQL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방법을 쓰지 않을 거예요, 수업 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구나, MySQL, MariaDB는 이런 게 가능하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저희는 실제로 이 방식으로만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복습하시거나 할 때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할 때 한 번씩 해보세요. 똑같은 방식인데 쓰는 문구가 좀 다를 뿐이에요. 결과값도 똑같이 나올 거고요. 네, 이렇게 같은 결과가 나올 거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이너 조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지금 이 설명만 듣고서는 이제 실제로 조인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예시를 바로 보여드릴 거예요. 예제를 할 건데, 일단 XAMPP랑 SQL 로그 먼저 킬게요. 저희가 만들어둔 테이블을 가지고 테이블 하나 더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이너 조인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문 작성을 해볼 겁니다. 항상 저희가 XAMPP를 켜서 SQL 로그를 켰을 때 이 데이터베이스 저희가 만들었던 이그잼 잘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 투두 테이블 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하기 전에 요거, 실제로 우리가 이그잼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거다, 나는 이 use 이그잼, 이거 항상 신경 써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방금 여기에 데이터베이스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그냥 일반적인 쿼리문을 돌렸으면 에러가 터질 겁니다. 저는 use를 이미 한 상태고, 제가 만들어둔 테이블이 잘 있는지 확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자기 자리에서 다른 수업에 사용이 됐거나 하면 당연히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확인을 다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뭐 데이터베이스가 없거나 테이블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만든 테이블에 데이터가 없거나 하시면 이제
어떻게 할지 아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고, 모르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문제 있는 분 없을까요? 다 자기가 했던 거 그대로 잘 있으세요?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고 시간 드릴 테니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수업 중에 갑자기 테이블이 없어요 하시면 이제 그때는 흐름이 좀 끊기니까 들어가기 전에 미리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네, 없으시다고 하니까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저희가 수업 페이지에 위쪽으로 좀 올라가 보시면 여기 테이블 만드는 크리에이트문 제가 이렇게 올려드린 거 있어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 볼게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붙여넣고, 근데 저희는 투두 테이블이 이미 있죠. 이 테이블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대로 만들면 당연히 에러가 터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투두2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대로 둬도 되겠네요. 아이디는 두고 REGDate에도 저희가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편하게 컬럼명을 다 뒤에 2를 붙여서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넘버링이라는 컬럼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텐데 무시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컬럼명에 다 2 붙여줬고요. 투두에도 2 붙여졌어요. 아이디는 안 붙여도 돼요. 어차피 고유키를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얘로는 식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를 다 붙여주셨으면 실행시켜서 투두2 테이블을 만들어 줄게요. 그럼 이쪽에 세로 고침 해보면 투두 밑에 투두2 테이블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투두2 테이블, 지금 만든 테이블에는 당연히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 방금 만들었으니까. 조금 아까 크리에이트 문에서 좀 내려오시면 제가 인서트 문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수업 페이지에 데이터 삽입 부분에 인서트 문, 이것도 그대로 SQL 요구로 가져올게요. 근데 테이블 명이 바뀌었죠? 컬럼 명도 바뀌었어요. 다 적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인서트문 여기다가 저희가 투두 테이블에 데이터가 4개 정도 있으니까 여기 투두2 테이블에는 한 3개 정도만 넣어줄게요. 조금씩 값 바꿔가면서 넣어주세요. 많이도 필요 없고 한 3줄만 넣겠습니다. 지금 투두2 테이블 만들어준 상태에서 그 테이블에 데이터 넣는 작업까지 한 거예요. 테이블 만드는 제약 조건에 오토 인크리먼트 있었고 여기 디폴트 0 지정해줬기 때문에 아이디랑 컴플리트 스테이터스는 값 따로 안 넣어줘도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인서트 문에 컬럼 4개만 값을 지정을 해준 거예요.
자, 데이터 넣는 것까지 했는데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있을까요? 네? 아, 네네. 네. 비대면 분 중에서 시간이 좀 필요하신 분이 있으셔서 조금 더 기다려 드렸다가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조인 부분 프로그래머스에 있는 문제 풀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다른 분은 없으세요? 문제를 읽어는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이제 조인 없이 풀기가 좀 어려워서 문제를 안 푸신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아 이거 수업 나중에 해야겠다 하고 안 푸신 걸까요? 조인 아직 안 배워서? 네. 네. 아, 네. 봐드릴게요. 소민님 채팅방 좀 봐주세요.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있으실까요? 네, 다 되셨으면 저희가 지금 to도라는 테이블과 todo2라는 테이블을 가지고 조인을 직접 해볼 겁니다. 이너 조인을. 저는 여기 좀 지저분하니까 새거 켜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수업 페이지에 있던
가장 기본적인 이너 조인의 형태를 먼저 해볼 거예요. 이거죠? 네. 이 형태를 저희가 직접 첫 번째 테이블 이름에 투두를 넣고 두 번째 테이블 이름에 투두2를 넣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따라 해볼까요? select 별 from to-do inner join to-do2 on 까지 일단 따라해 주세요. 저희가 가독성을 위해서 테이블의 구조를, 테이블의 구조가 아니라 커리문의 구조를 좀 이쁘게 한번 모양을 잡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한 줄로 쓰셔도 되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줄바꿈을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실행 결과는 같아요. 자, 여기까지 다 따라 하셨을까요? 그럼 이 온절에 뒤에다가 조건을 줘야 되는데 저희가 어떤 조건을 줄 거냐면, 일단 저희는 이너 조인이라는 걸 통해서 이 투두라는 테이블과 투두2라는 테이블을 묶을 거예요. 하나로 일단은 묶을 거예요. 그러면 이 테이블 두 개를 일치시켜야겠죠. 투두.id 투두2.id 라고 일단 적을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저희가 첫 번째 테이블 이름 from절 뒤에다 적었던 to-do.id라는 거는 to-do 테이블 안에 있는 id 값을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이 온절에는 조건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이 to-do.id라고 하는 to-do 테이블 안에 있는 id 값들과 to-do2.id, to-do2 테이블에 있는 id 값들을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를 하는 조건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id가 서로 일치하는 데이터들이 출력이 될 겁니다. 요거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일단 에러 없이 실행 결과가 나오시면 되고요. 에러가 있으신 분들은 손 바로바로 들어주세요. 제가 혹시 못 보면 절 불러주시고요. 자, 여기 결과 나온 거 보시면 id, reg date, perform date, complete status, 뒤에 콘텐츠, etc 쭉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제 to-do 테이블에는 이 넘버링 컬럼까지 있었고, 그러면 여기까지가 제 to-do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앞에서부터 여기 넘버링이라는 컬럼 나온 곳까지가 제가 갖고 있는 to-do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뒤에 id가 또 시작됐죠? 여기서부터 뒤로 이어지는 데이터들은 컬럼명을 보시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to-do2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조인을 했을 때 이 id, 저희는 이제 거의 조인을 사용할 때 온절해주는 조건으로 두 테이블을 서로 매칭시키는 조건으로는 이 키들을 사용을 할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 그리고 첫 저희가 제약 조건 쪽이었나 설명을 드릴 때 포레인 키라고 하는 것들, 그런 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직접 할 건 아니지만 설명을 조금 드려보면, A라는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가 있어요. 그리고 이 키를 참조하는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게 B라는 테이블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A라는 테이블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는 컬럼이 포레인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키와 외래 키의 개념이 이렇다. 근데 이건 저희는 실제로 다루진 않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만든 to-do 테이블과 to-do2 테이블은 둘 다 id가 프라이머리 키예요. 근데 조인할 때 그냥 키값으로 하면 상관없어요. 꼭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이 아니어도 조인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관없고, 이제 그 외래 키나 기본 키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사용하는 부분들은
이제 웹앱 개발, 아예 웹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 아마 DB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또 수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 딥하게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todo.id와 todo2.id 둘의 아이디가 같을 때 이너 조인을 한 데이터를 조회를 하겠다라는 뜻이고, 그걸 증명하듯이 아이디가 1, 2, 3이 나왔어요. 제가 만들었던 to do 테이블과 to do 2 테이블은, 일단 to do 테이블 제가 아이디가 4까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to do 2 테이블 저는 아이디가 3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에서 아이디가 일치하는 1, 2, 3이 일치하죠. 서로 4는 없으니까 그 일치하는 데이터들을 보여주세요 조회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렇게 3개 레코드가 나온 거예요. 간단하죠? 일단 이너 조인의 기본 방식은 이렇습니다. 요 안에서 우리가 여기 지금 별을 썼기 때문에 투두 테이블 전체와 투두 투 테이블 전체가 나온 거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뽑고 싶은 컬럼을 넣어주고, 여기다 온절 뒤에 웨어절로 또 다른 조건들을 주어가며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쿼리문을 작성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단 조인들 기본 다 배우고 나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거 설명하면서 요거까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컬럼명 뒤에 예를 들어서 뭐 etc 뒤에 as를 쓰고 별명을 지어줄 수 있다고 알려드렸었어요. 근데 이 별명은 테이블 이름에도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as를 쓰고 여기는 td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는 as를 쓰고 td2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테이블 이름에도 별명을 지어줄 수가 있고요. 그 지어준 별명 이름을 여기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 td.id가 todo.id랑 같은 의미예요. 지금 별명을 td라고 정해줬기 때문에 td.id로 todo.id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td2.id도 todo2.id랑 같은 의미고 별명을 지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조인을 사용하면서 쿼리문이 복잡해질 텐데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왜냐면 여기 컬럼을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서 쓸 때 etc 뭐 reg date 이런 식으로 쭉 가져올 때 이게 어떤 테이블에서 가져오는 데이터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어요, 얘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별명을 짓기 전이라고 가정을 하면 투두점 이런 식으로 다 붙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지금 만든 테이블 이름은 투두라고 해서 정말 간단한 이름이지만 테이블명이 길 수도 있죠. 그러면 테이블명이 여기에 길게 다 들어가 버리면 복잡해져요, 쿼리문이. 되게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별명 이거를 넣어줌으로써 여기를 td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보기 좋게 만드는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별명을 만드는 이 부분들은 쿼리 실행 속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쿼리문이 복잡해질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필연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도 가져올 수 있어요. 대신에 내가 td2라는 테이블에서 이 perform date라는 컬럼을 가져올 거면 perform date 컬럼 이름도 확실하게 써주셔야 돼요. 여기 뒤에 2가 빠져버리면 당연히 에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td2에는 perform date라고 하는 컬럼이 없기 때문이죠. perform date 2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오타들 이런 거 유의해 주시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한번 이렇게도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러면 앞에 있는 etc, reg date 이 두 컬럼은 to도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perform date 2라고 하는 이 컬럼은 to do 2라는 테이블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 부분 이해되실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되고 그냥 보이는 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컬럼명을 다르게 줬죠. 얘는 to do 테이블에서 가져온 거구나, 얘는 to do 2에서 가져온 거구나, 내가 그렇게 가져오라고 시켰구나, 이거를 보이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너 조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법, SQL문을 작성해서 테이블을 실제로 조회를 하는 걸 해봤어요.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걸 했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볼게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다음 거 넘어갔을 때 이해가 더 안 돼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이너 조인 기본 문법 이거에 대해서 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하시는 분 있으시면 이거는 나중에 물어봐야지가 아닙니다. 지금 알고 가셔야 다음 내용들도 순차적으로 다 이해가 수월하게 되세요. 있으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볼게요. 비대면 분들도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방에다가 남겨주세요. 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지금 네, 잘 모르시겠어요? 어느 부분이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네. 어떻게 매칭이 되었는지 그 부분이요?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어볼 때 이렇게 컬럼명, 문제에서 요구하는 컬럼명을 직접 넣은 상태로 조인을 해서 돌리다 보면은 내가 맞게끔 접근을 한 건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잘 모르겠으면 이 별로 모든 컬럼을 다 조회하는 걸로 조회를 해보시고 그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데이터를 직접 보고 내가 여기서 이런 조건을 줘야지 얘네가 걸러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지금 질문과는 좀 다른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해하기 쉽게 별로 바꾸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저희가 셀렉트문 제가 문법을 읽을 때 항상 순서대로 갔죠? 셀렉트 조회할 거야, 별 모든 데이터를 조회할 거야, from 어떤 테이블로부터, to도라는 테이블로부터 조회할 거야. 근데 이 to도라는 테이블은 td라는 별명을 지어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to도라는 테이블과 뒤에 오는 이 to2라는 테이블을 이너 조인을 시킬 거야 라는 문구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to2 테이블을 td2라는 별명을 지어줄 거야. 여기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너 조인까지는 맹목적으로 그냥 조인을 시키겠다 해요. 그리고 이 조인을 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 지금 질문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온절에 나오는 이 아이디를 매칭시키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자, 지금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테이블을 to도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놨던 거랑 완전히 형태가 같은 to2라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지금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잠시만요, 이걸 그림턴으로 들려나?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여기에 A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원으로 그리겠습니다. 원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얘는 A라는 테이블이고요, 얘는 B라는 테이블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까 그 쿼리문에서 이 A라는 테이블과 B라는 테이블을 이너 조인을 할 거야 라고 이제 그냥 말만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온절로 A라는 테이블 안에 있는 값 중에 id 값, 그리고 B라는 테이블에 있는 값 중에 id 값이라는 거를 둘이 같냐, 같으면 데이터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찾는
허리문을 작성을 한 거예요. 지금 색칠하는 이 부분입니다. A랑 B의 공통으로 존재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공통의 기준은 저희가 id라는 걸로 지정을 한 거고요. 이 id는 각 테이블의 고유 키였죠. pk. B도 id는 pk였어요. 그래서 A와 B 테이블에 널값 없고 모든 컬럼 중복값 없고 이런 고유 키 값을 가지고 매칭을 한 거고요. 이 온절 뒤에 오는 조건을 줄 때 이제 제가 고유 키를 웬만하면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값이 없거나 좀 특수한 테이블 같은 경우에 고유 키가 아닌 다른 일반 컬럼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둘이 대조를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조인을 걸 수도 있고요. 근데 대신에 중복값이 있거나 하면 여기 온절에 들어갔을 때 조금 많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고유 키를 사용을 한다 라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id를 왜 쓰는지가 혹시 궁금하신 걸까요? 왜 조건을 id로 줘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고요. 네, 그러면 이 id를 줬을 때 왜 여기를 가져오는지? 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이게 낫겠네요. 자, 저희가 간단하게 여기다가 1번 컬럼, 2번 컬럼, 3번 컬럼 데이터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간단하게 한 테이블이라고 가정을 하고, 저 테이블을 코드화한 테이블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1번 컬럼과 2번 컬럼과 3번 컬럼에 대한 이 컬럼 값을 코드화를 시킨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코드 네임, 여기는 코드 그냥 코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 일시에 대한 내용을 코드화를 시킨 값과 그 코드의 네임 1C가 들어가겠죠. 여기 2C, 3C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를 예를 들어서 A, B, C 라고 넣었다고 해볼게요. 이러면 우리는 이 두 테이블을 조인을 해서 이 일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코드화 시킨 이름 A로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게 더 어려운 설명 같은데, 일단은 쉬는 시간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릴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네, 쉬는 시간을 가지고 8시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